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야구 그 시상식에서 작년에 심판상을 받은 심판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도 몰라요. 야구 팬들이 그만큼 잘 봤다는 소리. 아, 그렇지. 네. 아무도 몰라요, 팬들이.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제가 네. 얘기한 게. 그 심판은 선수들을 위하진 않더라도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판들은 자꾸 선수를 대하려고 그래. 내 권위에 도전해?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대한다는 건 대적한다는 네, 대적을 네, 얘기하는 네. 건데 저도 경기를 할 때 판정이 내려졌을 때 왜? 라고 한번 소리친 적이 있거든요. 그 심판이 처음에 한 말이 왜가 뭐야 선생님한테 이랬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어요. 심판 부위원장의 이런 해명도 그렇고 내가 권위적이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네. 아니 누구세요? 네. 소개를 해야 되나? 아니 저는 네. 제가 뭐 이게 방송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라이브 방송 바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바로 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딱 앉자마자 이렇게 명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명함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 프로스포츠협회 부정행위 방지교육 강사 임민혁. 네. 전화번호는 019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부정방지 행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어디?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프로를 가서 졸업을 하려고 학생으로 또 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광주에서 G스포츠 클럽 18세 팀 골키퍼 코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 엄청 많이 뭘 많이 하시네요. 네. 바쁩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특별한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약간 사짜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예. 어깨 실하냐고. 아니 뭐야 옷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옷. 야, 나 너무 어좁인데? 나 너무 어좁이야. 너 이거 너무 미시축구 어깨라고. 근데 골키퍼 출신이어가지고 또.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금 예전에 필드 플레이를 뛰었던 임민혁 서울도 뛰었고 임민혁 선수와 처음에 저희가 임민혁 선수 나온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누구세요? 여러분들 아까 전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증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건 대전? 네, 대전 시티즌에서 1년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했더니 그 포항 뉴스였더라고. 포항고 출신으로. 그렇죠. 제 후배가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 3학년 때 1학년 저기 유니폼 떴는데. 황희찬 선수 그 포항공고 때 네, 포철공고 때 1학년 때 제가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설명할 때 내 이름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꼭 이럴 때는 이제 그 유명한 선수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죠. 저 황희찬 1학년 때 제가 3학년이었어요. 사람들은 사진도 억까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자, 대전도 있었고 현대미포조선 전남. 네. 그죠? 이제 전남도 있네. 맞습니다. 그죠? 전남도 있었고 천안도 있었고.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천안에 있었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령별 대표도 하셨더라고요. 리우 올림픽 때 예비 명단. 네, 예비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한 15세 대표팀부터 한 올림픽까지는 꾸준히 갔던 선수입니다. 근데 왜 나중에 못 했어요? 사실 잘한 선수들이 너무 많던데요. 그러면 지금 또 제가 요 커리어를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항 유스인데 포항 입단이 꼬여가지고 무산됐고 동아대를 들어갔는데 입단한 지 3일 만에 팀이 해체됐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포항 스러스를 원래 가려고 했어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동계 시작하기 전에 포항 스러스에서 계약을 못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서 대학교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포항 가려고 했으니까. 네, 원래 가려고 했으니까 원래는 한 8월 달쯤에 다 이제 문을 닫잖아요, 대학교가. 맞아요, 수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동아대학교에서 남았다 해가지고 자리가. 그래서 동계 훈련을 가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숙소로 딱 들어간 지 3일 만에 짐도 다 못 푼 상태에서 축구가 해체되니까 나갈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 형 약간 파괴자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미포조선의 테스트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조민국 감독님 당시에 조민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1년을 활약하고 이제 고대에서 이제 노동건 선배가 프로를 진출해서 맞아요. 자리가 비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1년 늦게 남들보다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리버스의 개념이 있네요, 저처럼. 약간 임펠러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 뭐만 하면 잘 안 되는. 예. 인생이 억가다. 주호민 얘기도 하고, 내가 파괴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3일 만에 팀메이트 될 수가 있지? 자, 이렇게 저희가 간략하게 또 뭐 프로라든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리고 이게 마이크 소리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마이크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괜찮죠? 예. 자, 사실 또 제가 지난해 중계한 거기도 하는데, 네. 많은 또 축구 팬들에게는 최근에는 그 넥슨 아이콘 매치 때 맞습니다. 골키퍼 잡은 거 그 사진도 있습니까? 오, 네. 반데사르랑. 아, 카토프사입니다. 네. 아,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인지도가 없으시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을 팔거나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은 걸 올리시는군요. 네, 그래야겠네요. 고등학교는 황희찬의 2년 선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데사르랑 찍은 거 올려놓고. 맞습니다. 우리 지금 백설이님이 허경환이 보인다. 네, 허경환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도 많이 듣고. 고대는 가면 장기자랑 해야 되거든요. 네네. 맨날 허경환 성대모사하고 그러다. 조금 보여주시죠. 여기서요? 네. 맨날 뭐 시키면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바로 이 맛 아닙니까? 그런 거. 또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말투가 좀 비슷했어요. 허경환 씨도. 맞아요. 네, 경상도 출신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예.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우리 형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네. 사실 저 지난해 그 넥슨 아이콘 매치 할 때, 네. 저도 사실은 많이는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지 골키퍼로 나오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 SNS에 은퇴글을 제가 봤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은퇴글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와, 아니 글을 이렇게 잘 쓰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쓰신 글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봄에. 네. 안녕하세요, 윤민혁입니다. K리가 개막하는 오늘 저는 프로 아마 총 18년 동안 이어온 축구 선수의 삶을 폐막하려 합니다. 30쯤이 되면 대충 압니다. 세상에는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내 쟁취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훌륭함만이 삶의 정답은 아니기에 한치의 미련 없이 떠나봅니다. 저의 축구 인생은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정정당당하게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멋진 세계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내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히려 언젠가부터 느꼈던 저보다 열정 있고 성실한 후배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자기 비하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 속이 후련하고, 적어도 추한 선배는 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하나는 지키고 그만두는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면서 새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3월 1일 새로 시작하기 날짜도 딱 좋네요. 여기저기 축하 만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모두들 감사했고 잘 머물다 갑니다. K리그. 아니 이걸로 저를 아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거든요. 지금 저기 네. 앞으로 더 연대하겠다 그랬더니 고대 출신이라고 안 했나? 야! 아니 글을 왜 이렇게 잘 쓰세요? 잘 쓴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 아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말도 글도 사실 공감이 중요하긴 한데. 네. 와.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저 글을 쓰신다는 네. 반응 때문에. 네. 주위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 많았었나요? 축구 선수로 이제 활동하면서는 뉴스에 한 번도 출연을 못했거든요. 저걸로 뉴스 몇 번을 나가고 방송도 몇 번을 나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더 놀랐어요. 네. 선수로 뛰면서는 뉴스에 나간 한 번도 없는데 네. 은퇴를 안 하셨는데 갑자기 방송이 막 해가. 네. 신선님, 이런 남자 만나야 됩니다, 여성분들. 그럼 좋은 사람 만나야죠. 뭐 여자도 남자도 좋은 사람 만나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지난해 은퇴해가지고 네. 아직도 이렇게 뭐 이제 30 이제 갓 넘으신 거죠? 32살입니다 올해. 뭐 짝은 있으시고요? 네 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럼 뭐 헤어질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야, 또 그거 왜 올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모신 건 제가 이제 근래 기사를 보면서 무릎도 치고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앞에 그 은퇴 글도 글 자체의 수려함도 있지만 그 글이 갖고 있는 그 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후배들에게 추한 선배 되고 싶지 않았다. 나 오히려 지금 더 그래서 행복하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K리그 막 이런 게 뭔가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뭔가 이렇게 되게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것도 멋지지만 그게 뭔지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쓰세요. 그래서 글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삶을 대하시는 태도, 인간을 향한 어떤 애정 이런 게 막 느껴졌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저 똑같은 감정이었어요. 일단 요 일단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 요거였습니다. 이게 스포츠 경향에 기고하신 거죠? 광주의 이정효 감독 그 퇴장 관련해서 쓰신 것 같아요. 제목은 카드로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심판입니까? 이거였고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말 글이 칼로 베는 듯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동시에 그 날카로운 글을 잘못하면 막 감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글을 너무 쉽게 편하게 쓰셨어. 날카로운데 쉽고 편해. 이분 나 진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제가 찾아서 SNS 이렇게 저 인스타그램 찾아서 찾은 거 연락을 좀 드린 건데 그 안에 이게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카드로 보복하면 깡패지게 심판입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정효 감독 퇴장 관련한 글이었는데 심판 옷은 골룡포가 아니다. 골룡포는 이제 임금이 입는 거죠. 골룡포를 입은 왕이라 해도 비판하는 입을 막으면 안 된다. 우리는 비판의 입을 막은 왕을 폭군이라 역사에 기록한다. 어디 학원 다니세요? 일단 이 글을 쓰신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되게 화가 났어요. 좀 되게 화가 났고 사실 그 전 경기에 광주 FC 전 경기가 그 포항이랑 할 때 선수가 다쳤거든요. 광주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이정효 감독님께서 조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제 중계를 타면서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한 공감이 매우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수 때 생각해 보면 심판들은 이 경기를 같이 돕고 이 한국 축구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들의 뭔가 자리를 과시하거나 니들이 감히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고도 선수들한테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에 막 자기가 이 글을 올리고 싶은데 차마 그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리지 못하겠다. 맞아. 그걸 또 권위의 도전이거나 또 징계를 내버리니까. 그게 진짜 연락 많이 받았어요. 뭔가 연락 끊겼던 선수들도 연락 되게 많이 왔고요. 그 글을 보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저만의 이런 감정이 아니구나.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공감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고요. 그 포항이랑 경기에서 이정효 감독님이 그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공감도 했지만 불안했어요. 분명히 저거 심판들이 어떻게든 딴지 걸 건데 라고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그때 선수 부상 때문에 그 탔다는 목소리 이정효 감독이 나왔는데 분명히 심판이 이거 들었을 거고 다음 그러면 그에 대한 보복을 할 거다. 영향이 무조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퇴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규정을 위반해서. 그건 원래 퇴장이 아닌데. 그래서 뭐 이후에 입장문 밝힌 것도 과격한 행위다라고 했는데 물병을 찬 행위는 어떻게든 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격한 행위를 했으면 그 전에 경고 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되게 화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하지만 또 이 신문에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제돼서 그런 선택을 하자 해서 되게 잘 쓰였어요.
생각보다 남을 비판하는 건 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슬펐어요. 이 윤동주 선생의 쉽게 쓰여진 시처럼 되게 좀 슬프지만 최근에 쓴 글 중에 제일 잘 쓰였던 글이었어요. 아, 이렇게 딱 일필휘지하셨나요? 네. 한 번에 확 쓰셨어요? 네, 그런 이제 문단만 바꾸고 사실 이거는 한 번에 썼다고 일필휘지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잘 쓰였어요. 오.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도 해주고 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선수들도 공감을 해줘서 다행이기도 하고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좀 확신을 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말씀도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좀 경종을 울렸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의 그 장면은 저는 그 해명도 되게 웃기긴 했는데 네. 뒤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물병을 물론 선수에게 집어던졌다든지 네. 옆에 있는 벤치에 누군가에 집어던졌다든지 심판에게 집어던지면 퇴장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기 벤치 뒤쪽으로 네. 하고 찼다고 그걸 줄 수 없는데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비단 그 장면을 오판했고 오심을 내렸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부터 누적됐던 네. 왜 심판은 항상 저렇게 권위적이지? 네.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을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입틀막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하지 마. 네. 오직 판정에 대해서는 나만 얘기할 수 네. 있어. 니네 나한테 도전하면 너 퇴장이야. 맞습니다. 저도 심판 교육을 받을 때 네.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1교시 때 배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였어요. 그 사람들 심판 뭐 카드 주는 사람? 규정을 적용하는 사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카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를 원활하게 그냥 진행하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뭐가 방해하면 그거를 제거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이지 자꾸 뭔가 카드를 꺼내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좀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또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심판이 제일 피해야 되는 것, 그 경기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라. 네. 그러면 그 심판은 가장 잘못한 거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듯 흘러가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개입한 거잖아 사실. 맞습니다. 그 심판 그 야구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야구 그 시상식에서 작년에 심판상을 받은 심판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도 몰라요. 야구 팬들이. 그만큼 잘 봤다는 소리. 아 그렇지. 네. 아무도 몰라요 팬들이.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그 심판은 이 경기를 원활하게 그러니까 선수들을 위하진 않더라도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판들은 자꾸 선수를 대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내 권위에 도전해? 너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대한다는 건 대적한다는 네, 대적을 네, 얘기하는 네. 건데 그래서 뭔가 위하진 않더라도 좀 같이 우리가 이 경기를 한번 잘 만들어보는 경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업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 경기를 할 때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을 때 왜라고 한번 소리친 적이 있거든요. 몇 경기 뛰진 못했지만. 근데 네네. 제가 왜 이렇게 하니까 그 심판이 처음에 한 말이 뭐 왜가 뭐야 선생님한테 이랬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 그 심판 부위원장의 이런 해명도 그렇고 이게 내가 권위적이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네. 이미 본인들이 위고 그런 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봤을 때는. 어쩌면 태도 자체가 이미 네. 무너져 있는 거네요. 네. 이게 뭔가 자기들이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인 것 같은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밖에서 심판들 문제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할까 저 사람들이 과연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호철도 되게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이렇게 그 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카드로 보복하면 깡패지기 심판이냐. 네. 누적돼 왔던 선수 생활을 계속 하면서 또 해왔던.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카타르 월드컵 때 앤서니 테일러도 네.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네. 자꾸 이렇게 심판의 이름이 기억되면 안 돼. 맞습니다. 근데 또 유럽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은 요즘은 이제 심판이 어떤 문제 판정을 했을 때 특히 VAR 같은 거 하면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바로바로 트위터나 이런 심판위원회에서 이건 오심, 이건 정심, 네. 이건 잘못했어.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얘기하는 자체를 못하게 해요. 얘기하면은 뭐 아까 뭐 그 징계를 준다든지 네. 아예 뭐 그런 제도도 아예 없다든지. 규정이 아예
뭐 벌금 있고 구단에는 벌금이고 지도자 선수들은 아예 말을 못 하니까 사실 야구나 이런 건 요즘에 뭐 때문에 VAR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판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경기 중에. 축구도 해외에선 그 사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뒤에 경기가 끝나고도 사실 입을 막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이의 제기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퇴장에 대해서. 그래서 왜? 감독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아예 제도를 막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할 때 나는 그거 참 웃긴 것 같아. 그거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선수 대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뜰 때. 또 경기할 때 심판과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나이가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부닥쳤는데 레프리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어른한테 어디 선생님 이게 어딨어? 이게 너무 웃기잖아. 경기하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뭐 그 히딩 감독도 그런 얘기 했다지만 우리 서열이 있으니까 패스할 때 형 볼 갑니다 그랬더니 야 짧게 얘기해. 야, 패스 받아 이렇게 해요. 그거 언제 벌써 25년 전 30년 전 얘기인데 히딩크가 했던 얘기가 그 이제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도 웬만해서는 말문 잘 안 막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라고 이거를 설명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가르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근데 뭐 경기 중에 그걸 말할 수도 없고 말문이 막혔던 진짜 그런 원래 마음 같아서는 저희 심판님 원래 그 경기 도중에 그 나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이래야 되는데 경기하다가 얘기해줄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썼던 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연타로 기고를 하시는데, 자, 또 역시 스포츠 경향에 똑같이 했습니다. 몰상식한 심판과 승부 조작범 다른 게 뭐냐? 정말 나 이렇게까지 세게 쓰는 거는 저도 뭐 협회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해서 좀 세게 비판하는 편이긴 하지만 심판과 승부 조작범이 다른 게 뭐냐라고. 그래서 저거 야 이분 내과인데? 그래서 내용에 이게 이제 저거였어요. 이게 배경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종 감독이 퇴장 많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기사 깡패 발언, 심판 발언을 하신 건데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아니 야 그거 심판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을 짜야지. 그 이종용 감독이나 광주가 잘못한 거야. 왜 심판 성향을 파악 안 했어? 많은 축구 팬들도 거의 저 어이가 없어. 얼탱이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빡이 치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얼탱이 갈린 거지. 그래가지고 빡이 쳐가지고 저거 기사 쓴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의 내용이에요. 심판 성향 파악 같은 행동은 일주일 동안 집도 못 가고 치열하게 1승을 위해 고민하는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는 사치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 정도로 한가한가? 그럼 유튜브에 사과하는 법을 검색해보든지 그게 자존심 상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시청하실 것을 추천한다. 여기 뒤에 사실 더 있거든요. 얘기해 주신 구절이 있대. 최대한 제가 그 감정을 좀 누르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 저거는 사실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기고 글은. 그래서 이때는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로 글을 써서. 지금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 금방 아니니까. 네. 요건 좀 화가 많이 난 상태여서 마지막에는 다 쓰고 뭐 뉴스를 보시길 추천한다. 물론 본인의 성향을 잘 아는 집에서 오순도순 요거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데 제가 감정이 그때는 좀 올라와 있어서 기고문을 하고 기자님한테 이거 제 감정 너무 있으니까 좀 뺄 건 좀 알아서 빼달라고 해서 그 카톡 왔더라고요. 마지막 조롱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마지막은 조롱이야. 완전 조롱이야 조롱. 그래서 진짜 나중에 좀 가라앉히고 나서 나 진짜 검열하길 잘했다. 그래 우리가 조롱은 조금 빼는 조금 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글 전체 여러분들 이 두 글은 그냥 저렇게 임민혁 기고라고 치면 다 풀 기사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전체를 꼭 한번 일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글 자체로도 잘 쓴 글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글 잘 쓴 글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 글도 잘 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 태도 이런 것도 아주 멋진 글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하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까지 아니 몰상식한 심판, 승부조작범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쓰신 겁니까? 어떤 게 그렇게까지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조롱을 할 뻔했던 것까지 내 게이지가 올라오신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일단 제가 깡패냐 심판이냐 그걸 썼잖아요. 그게 심판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들어가죠. 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부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낸 거거든요. 뭐 심판 성향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 듣지도 않구나. 사람들 뭐 신경도 안 쓰구나. 여기에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열을 내고 있는데 맞아요. 신경도 안 쓰구나. 그리고 성향 파악이나 뭐 그러면 광주가 자꾸 손해 본 것만 생각하는데 이익 본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뭐 발언했죠. 네. 만약에 진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천하고 좀 몰상식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승부에 개입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게 깔려 있는다 일단 소리인데 그러면 승부 조작범들이랑 다른 게 뭐냐 과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썼죠. 저 때 당시에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되게 정확한 지적이시죠. 네. 니네 손해 본 것도 있다 그러지만 이익 본 것도 있잖아.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준 거야. 네. 이런 그걸 그게 잘한 깔려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스스로가 승부 조작을 했다는 이거로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네. 얘기를 아무런 문제 없이 네. 막 던지더라고요. 문제 의식 자체가 없는 거. 네. 네. 그리고 세상에 저도 25년 동안 축구 네. 쪽에서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심판 성향을 맞습니다. 파악해서 전술을 짜라는 얘기. 네. 심판 성향을 파악해서 플레이의 강도를 좀 조정해 볼 수 있겠죠. 네. 잡는다든지 이런 네. 걸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전술을 짜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대로 제가 알기로는 심판이 미리 고지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네. 문제가 맞습니다. 생겼잖아요. 네. 미리 예전에는 알려줘. 맞습니다. 그러면 가서 옛날 얘기입니다. 네. 접대했거든. 네. 술도 사고 네. 잘 봐주세요. 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제 누가 배정되는지도 나중에 알려줍니다. 거의 가서 할. 그쵸? 네. 경기장에 가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못 들어보셨죠?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할 심판위원장이 아니 내가 이번 주말에 누가 심판 오는지도 모르는데 네. 심판 성향에서 전술을 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말도 안. 그거 못하게 하려고 심판 다 가리는 거고 네. 말도 안. 나 처음 듣고 나도 해서 저희도 뒤집어졌어 진짜. 네. 여기 딱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기사 뜨고 뜬 거 보고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고 부위원장이 심판 부위원장이? 근데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판 부위원장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이제 말하다시피 저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 일단 본인들은 위고 밑에서 자꾸 누가 건드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높으신 분들인데 니네들은 왜 자꾸 돌을 달고 뭐 이렇게 여론 만들고 왜 하느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비판한 것도 니네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내가 니네 높으신 분들 한번 명예에 흠집 내줄게. 그래서 사실 승부 조작범들이랑 비교되는 건 수치거든요. 그렇죠. 이 스포츠계에서 맞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니네 한번 먹을 수 있는 수치 최대한 먹어봐라 하고 전 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승부 조작범이란 것 자체가 나오는 게 자꾸 언급되는 게 그렇죠. 우리 시장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거면 저는 한번 명예에 한번 흠집 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긁혀야 된다. 긁혀야 왜 그러는데 도대체 니네 왜 그런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게 긁으려고 제가 했어요. 승부 조작범이란 거 쓴 것도 긁으려고 제대로 한번 긁어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을 하면 사실 저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잘 알아요. 예, 제 비판하는 사람은 제일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늘로 마지막으로 비판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써있더라고 네. 중간에 야 나 이제 비판도 지겹다. 네. 나 오늘로써 이제 그만하겠다 막 네, 이런 거 뭐 썼더라고요. 듣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니네가 그렇게 정 안 바뀌면 전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좀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적었죠. 그래.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왜 그렇게까지 사세요? 그냥 좀 인생을 이렇게 저기 둥글둥글 사셔도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이 뭐 저기 술 한잔 먹고 좀 뭐 밥 사고 그러면 되잖아. 네.
근데 이게 뭔가 거창하게 말하면 후배들을 위해서 뭐 축구판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그렇게 제가 이런 막 화가 나는 사건을 겪고 나서 자기 전에 눕잖아요. 그러면 안 편해요, 그게. 예, 이게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축구판을 위해서 막 띠를 열사 막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절대 거창한 거 할 생각 없고요. 그냥 맞아요. 제가 편해야 돼요. 맞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너무 좀 거창하지. 거대하고 거창한 담론인 것 같고 제가 편하자고 제 마음 편하자고 그리고 그냥 못 참는 거야 보니까. 네, 맞아. 못 참아 아유 씨. 그런 성격인 것 같아. 저도 비슷했거든요. 사람들이 뭐 한국 축구에 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못 참겠어 그냥.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맞습니다. 이 형 약간 좀 저랑 약간 좀 비슷한 게 있네.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왜요? 저도 그래서 그 아까 표현했던 사실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알아서 뭐 열사 이런 표현도 저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를 알아서 그것도 그랬고 제가 그렇게까지 들릴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럴 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표현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지금 하시는 일도 한국 프로스포츠협회의 부정행위 방지 교육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삶 자체가 이러시네요. 아니 이거는 우연히 연결된 거예요. 제가 뭔가 불의를 보면 막 다 칩스를 버리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의가 왔어요. 작년에 이 프로스포츠협회에서 새로 25년부터 이런 강의가 자꾸 이것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거든요. 프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네. 자꾸 모든 종목? 네, 프로 있는 모든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자꾸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선수 출신들도 넣고 법조인들도 넣고 해서 좀 경각심을 주자 선수들한테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도박하면 안 되고 승부조작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이거 저도 선수 때 매번 봤던 거고 매년 맞아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 자는 시간이에요. 와서 그냥 1시간 동안 강사들 좀 현실성 없게 막 이야기하고 가면 그냥 다 자는 시간이고 좀 더 경각심을 주자 해가지고 저랑 이태근 전 야구 선수가 선수 출신이고요. 뭐 법조인들 뭐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또 이 형님 독특한 분이시네. 또 초대해 주십시오. 아니 그 아까 사실 지금 이제 요 심판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심판에 대한 두 개의 기고를 하신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저는 더 놀고 더 일하고 더 사랑하고 더 연대하면서 새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보면 훨씬 더 이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넓으신 것 같은데 저의 축구 인생은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정정당당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멋진 세계.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심판계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뭔가 가로막고 있는 옳지 못 불공정하거나 부조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없애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전적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많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은퇴 처음 했을 때 뉴스에 많이 나갔을 때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되게 많이 질문이 많았거든요. 저는 답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바뀌지만 그 답은 현장에 없다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바꿔야 되지만 답은 현장에 있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에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현장에 있는 지도자는 제가 공부를 물론 더 해야겠지만 40살 넘어서 뭐 한 45살 돼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더 배워서 처음에 직접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이런 일을 정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조금 생각이 있는 편입니다. 나중에 축구협회를 한번 바꿔보시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눈치를 보지 않는다로 네. 저는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심판들은 눈치를 보지 않지? 그게 네.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죠. 네. 우린 높다라고 하는 인식. 네. 근데 지금 전체 축구협회도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대상들 네. 보면 우리는 좀 특별해. 그리고 맞습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표가 없어. 네. 우리에게 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192명이야. 네. 그 생각 때문에 아무리 민심이나 여론이나 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나요? 더 크게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님이 그 젊은 새로운 인재들 요새 네, 요새 한다. 임민혁을 추천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건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사실 고려대학교 축구 출신이거든요. 네, 고려대학교 축구. 그러면 저 고대 마피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쪽 라인 쭉 타시죠 그냥.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사실 뭐 그러네. 네,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안 편하고 제가 아득바득 고대를 졸업하고 싶은 이유도 쟤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똑같은 대우를 안 받는다 해야 되나? 쟤는 고대 출신이지만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고대 출신이 제가 만약에 3학년 하고 졸업하고 고대 학위를 못 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어지럽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네 고대 졸업장 못 따서 그렇지. 네 고대 너 PH 때문에 그런 거지. 너 열등의식 있어서 그런 거지. 너 거기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저는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저는 그래서 지금 일반 학생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냥 완전 네, 일반 학생으로 나이 32 먹고 힘들어요. 힘든데 무조건 해야겠다. 무조건 이건 따야겠다. 그래야 뭔가 나중에 했을 때 너 그래서 너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 저는 아득바득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이 형 뭐지? 저 이 형 처음 만났고 처음 얘기해 보거든요. 진짜 그거 사실 되게 비열한 건데 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는 누군가가 비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메시지를 받아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면 내용으로 서로 싸우면 돼. 네. 그래? 아까 그 반칙이 아니라 생각해? 네, 네. 난 규정에 따라 반칙이라 생각하는데 네. 토론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되게 비열한 방식은 뭐냐면 그 메시지 갖고 내용 갖고 싸울 게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야, 제 임민혁 왜 저런 거 쓰는지 알아? 네. 제 열등의식 있어. 맞아요. 제 선수 때 유명하지 않았거든. 맞습니다. 제 고대다에다가 잘렸거든. 중간 예를 들면. 야, 그래가지고 저 괜히 저거 자기 열등의식 때문에 공격하는 거야. 네. 진짜 비열한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비열한 방식. 비열해서 쓰면 안 되지만 근데 저도 굳이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네. 또 굳이 저 당할 이유는 또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상대가 말 그냥 꼼짝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도 그렇고 축구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상대들이 그런 트집을 못 잡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근데 과연 그러고 있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형 누구지? 제가 진짜 저는 제 인생의 딱 절반인 25년을 축구에 있었어요. 네. 정말 딱 25년 있었더라고요. 제 인생의 딱 절반인데 네. 뭐 많은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네. 멋진 분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차범근 감독님 예전 일인데 15년 10년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던 축구인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석이었고 밥자리였는데 전체 축구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축구인들 전체가 너무 우리 밥그릇에만 다 신경 쓴다는 축구를 좀 더 사람들의 것, 팬들의 것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봉, 우리가 받는 대우 이런 것들을 놓는 한이 있어도 축구판을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할 수도 있어요. 미디어도 그렇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평론가 입장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축구인, 경기인이죠. 정확하게. 경기인 출신 분들은 항상 자기의 연봉, 자기의 수입 이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바꿀 때도.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개혁이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한 번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 영광입니다. 차범 감독님이랑. 그렇죠. 자랑스러운 우리 고대 선배님이잖아요, 차범 감독님. 또 여기서 고대래. 다 고대야. 다 고대야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로 또 차이가 있는 네,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아니 뭐 하시고 싶으세요? 뭐 하실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럼 공부하시는 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올해 6월이면 이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어떤 거를 지금 그냥 그 수업 이제 제가 체육 교육학과인데 체육교육. 예. 4월 말에는 교생도 나가야 되고요. 일반 학생들은 수업 다 듣고 이제 학부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6월 달에 그게 마무리되고 이제 그 졸업을 하면 뭘 할지 확실하게 지금 기로에 서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근데 뭐 워낙 네. 제가 봤을 때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일단 졸업을 하게 되면 결정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종 네. 저희 채널에 나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축구에 대한 뭐 여러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사실 뭐 좀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네. 뭐 아픈 이야기도 할 수도 있죠. 한국 네. 축구를 위해서라면 뭐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랑 한번 이야기를 네. 해도 좋습니다. 너무 언제든지 좋을 것 불러주시면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네. 바로 그냥 라이브의 새로운 패널을 제가 섭외했습니다.